할머님들을 좀 보면은 입가주름 되게 많고 손등에 거뭇거뭇하게 검버섯이랑 색소 침자 자글자글하게 생기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든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피부에는 정말 좋지가 않아요. 피부가 예전보다 탄력을 잃고 어떤 잔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바른다 하는 화장품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크림이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믿고 바르는 선크림 때문에 오히려 확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눈가에 잔주름이 선명하게 깊어진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좀 내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피부를 생각했던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놀라셨죠? 사실은요, 피부과 의사인 저조차도 매일같이 선크림을 꼭 바르지는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게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은 줄로만 알았던 선크림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크림을 충분한 양만큼 바르지 않았을 때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선크림 얼마만큼 바르세요? 보통 손가락 마디 절반 정도? 굉장히 적게 바르시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메이크업 할 때 선크림을 많이 바르면 막 밀리고 일어나고 이래서 아주 소량만 바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선크림을 2mg 발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 얼굴 전체에 바르려면 최소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은 따서 발라야 해요. 그런데 솔직히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는 분들 있으세요?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더 적게 바르실 거예요, 대부분. 만약 정량보다 소량으로 바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SPF 50짜리 비싸고 좋은 거 발랐어 이렇게 해도 실제 피부가 받는 보호 효과는 SPF 10은커녕 거의 이렇게 맨 얼굴로 햇볕 아래 서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안 바르고 그늘만 찾아다니는 게 피부에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안 바르니만 못한 슬픈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선크림을 덧바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효과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출근 전에 쓱 한번 바르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효과가 쭉 이어질까요? 절대 아니죠. 선크림은 우리가 흘리는 땀이나 피지, 무심코 얼굴을 만지는 마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워지기도 하고 효과도 뚝 떨어져요. 보통 바르고 나서 한 2-3시간 정도? 그 정도 지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아침에 이제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출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햇볕 쬐면서 동료들이랑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있다가 퇴근하게 되면 그럼 이미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생얼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침에 한 번, 점심시간 전후로 한 번 더, 하루에 2번 꼭 덧발라 주셔야 해요. 바를 때는 얼굴만 이렇게 열심히 바르지 마시고 입 주변이나 목덜미 그리고 이 손등까지 꼭 챙겨서 발라주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할머님들을 좀 보면은 입가주름 되게 많고 손등에 거뭇거뭇하게 검버섯이랑 색소 침자 자글자글하게 생기잖아요. 그게 다 이제 자외선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얼굴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노출되는 부위들도 같이 발라주시면 되게 좋아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신나게 이제 물놀이를 하고 갑자기 또 비가 왔다. 선크림이 조금 지워지니까 그런 날에는 조금 더 자주 외출할 때, 운동할 때 꼭 덧발라주셔야 됩니다. 나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어떻게 덧바르죠? 화장 이렇게 다 밀릴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샵에 가서 메이크업 할 때 선크림 바르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크림 안 바르고 조명이 엄청 이렇게 때리면 화장 지우면 색소 침착 되게 많거든요. 선크림 바를 수 없는 상황이다. 선 파우더나 얇게 좀 발리는 선쿠션, 좀 뿌리는 선스프레이 같은 거를 좀 이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자, 이런 제품들은 메이크업 위에도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뿌려가면서 덧바를 수 있기 때문에 화장 밀리는 것도 조금 적고 휴대하기도 좀 간편해서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거는 2번 바르는 거.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바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선크림을 매일 2번씩 바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도 바르는 건 쉽진 않거든요. 이미 외출을 했어.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내에서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을 최대한 막아주세요. 밖에 외출하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툭 눌러 쓰시거나 오버사이즈의 선글라스, 팔다리가 좀 드러나지 않는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볼캡이라고 해서 딱 여기만 가려지는 캡모자는 이마랑 이 눈까지만 사실 가려지고 햇빛이 옆에 들어오면 이 광대부터 다 이제 노출되는 거거든요. 자외선이 올 때 우리 얼굴에서 제일 먼저 닿는 부위가 눈가 주변 광대랑 이 콧등이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가 참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을 외출할 때 꼭 들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양산이랑 선글라스 꼭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게 막 색소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들고 다니는 양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자외선에 이제 무적이 된 거죠. 차단 기능이 있는 거를 들고 다니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햇빛 알러지를 꽤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옛날엔 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생겼어요. 특히 이제 여름에 바닷가나 휴가를 오래 다녀오시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햇빛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는 양산이 꼭 필수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뭐 자외선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피부에 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자외선 노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피부염이 심하거나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상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극적인 선크림보다는 이런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원장님, 그러면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을 때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나요?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제가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실내에서 지낼 때도 선크림은 꼭 필요해요. 형광등 같은 실내 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사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이런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이에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불을 다 껐는데도 이렇게 창밖이 환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햇빛, 즉 자외선이 우리 실내로 슝슝슝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UVA 자외선은 유리창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통과해서 실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요. 만약에 이렇게 창가 자리에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집안에서도 유독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머무르신다면 실내에서도 우리 피부는 서서히 광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도 선크림을 꼭 챙겨서 바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은 어떨까요? 이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여전히 아주 열심히 우리 피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맑은 날 내리쬐는 자외선량의 상당 부분이 흐린 날에도 어김없이 지표면에 도달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 구름에 의해서 자외선이 산란되면서 오히려 특정 파장의 자외선량은 맑은 날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연구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는 거죠. 화장품을 고를 때는 그 뒤에 성분표를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선크림에는 대표적으로 SPF 지수가 적혀있죠.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인데 주로 우리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UVB라는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SPF 15라고 적혀있으면 자외선량을 15분의 1로 줄여준다는 의미랍니다. 자, 그리고 PA, Protection Grade of UVA라는 약자인데요. 우리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늙게 만드는 지독한 UVA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주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이죠. 예전에는 SPF만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제 PA 등급도 많이 보시거든요. 이 PA 옆에 보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이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A 플러스 하나부터 플러스 4개까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최소한 P 플러스 3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는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졌긴 하지만 선크림도 자외선 차단 성분에 따라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자차는요. 우리
우리 피부 표면에 아주 얇은 물리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거울처럼 튕겨내는 원리예요. 피부의 자극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피부가 너무 좀 예민하거나 어린아이들 피부에 상대적으로 잘 맞습니다. 다만 이걸 쓰게 되면은 좀 단점이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를 때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반면에 유기자차는요, 화학적인 성분들이 스펀지처럼 자외선을 쑥 흡수한 다음에 형태를 바꿔서 자외선에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메이크업 할 때도 백탁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이 화학적인 반응에서 간혹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눈가 주변에 발랐을 때 치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무기자차보다 꺼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트러블이 좀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메이크업이 잘 받는 게 더 중요하고 뜨는 느낌이 너무 싫다, 발림성이 좋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쳐서 스마트하게 나온 혼합자차 제품도 있어서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쓰는 선크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무기자차고 보시면 조금 날씬하죠? 거의 반절 이상 사용한 것 같아요. 선크림을 고를 때 성분표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바로 첨가물이에요. 계면활성제나 인공향료, 특정 방부제 성분들은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거나 심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요. SLS라고 하는 성분, 계면활성제나 인공향료 이런 것들은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확 일으킬 수도 있어서 피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 뒷면 성분표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특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쓸 때마다 피부가 막 따갑고 가렵다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 성분이 빠진 제품을 꼭 골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선크림은 아침에 열심히 바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저녁에 아주 깨끗하게 클렌징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선크림 잔여물이 우리 모공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선크림을 바르고 꼭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두껍거나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이제 클렌징 밤 같이 1차 세안제로 먼저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선크림과 노폐물을 녹여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폼 클렌저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좀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다, 2차 세안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이중 세안이 오히려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깰 수가 있고요,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부드러운 젤 타입의 클렌저나 우리 피부랑 pH 농도가 비슷한 약산성 폼 클렌저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세안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단 워터프루프 기능이 아주 강력한 선크림을 사용하신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는 클렌징 오일 성분이 자칫 더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서 클렌징 오일 사용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좋은 클렌징 방법은 여러 가지 클렌징 타입, 제품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본인 피부에 가장 잘 맞고 편안한 루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피부에는 정말 좋지가 않아요. 자외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UVA 그리고 UVB 이 두 가지가 있어요. UVA 자외선은 아주 깊숙한 곳, 우리 피부 속 진피층까지 쑥 하고 침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피부의 중요한 기둥이자 탱탱한 스프링 역할을 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들을 힘없이 흔들흔들하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탄력을 잃고 어떤 잔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눈가나 입가, 팔자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UVB 자외선은 주로 우리 피부 표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막 따끔따끔거리는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특히 얘가 광대, 눈가 주변에 거뭇거뭇하게 보기 싫은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을 만들기도 하죠. 자외선이 심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호주 지역의 경우에는 피부암 환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선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충분히 아낌없이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시고요. 제가 바를 때는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저는 사실 500원짜리 이렇게 측정해서 바르는 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선크림을 짤 때 그냥 얼굴에 직접 따서 광대 그리고 이렇게 눈가, 눈 밑에 이런 데 색소가 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볼, 턱 이런 데 바를 때 최소 한 구역에 이 정도는 바르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이마, 볼, 턱, 콧등 이걸 다 합치면 충분히 500원짜리 되겠죠? 두 번째, 꼼꼼하게 구석구석 덧발라주세요.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목이나 이제 뒷덜미, 팔, 다리 이런 데 노출되는 전체 부위는 발라주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2-3시간 간격으로 꼭 덧발라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내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이 중요한데요. 선크림마다 뭐 눈이 시리다, 피부가 좀 자극이 된다, 빨개진다,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프라인 샵에 가서 여러 가지 선크림을 발라보고 테스트 해보시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저녁에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 좀 피부가 확 나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좀 놀랄만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크림 자체가 나쁘다거나 바르면 안 된다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선크림은요, 우리 피부를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좋은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크림에 대해서 나 이런 거 조금 더 궁금한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선크림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피부 정보를 하나로 안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